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는데도 그 많은 소중한 시간 속에서도 열린 이야기에 이 시간을 들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또 소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노후에 어디서 살고 싶으냐의 제목처럼 이 연세, 이 나이가 언제부터일까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이 노인네, 노친네 이런 말들도 썼지만 요새는 절대 그런 말씀은 안 되죠. 뭐라고 쓰느냐고요? 노인네 대신에 어르신, 어르신 대신에 좀 세련된 말이라고 하는 시니어, 뭐 여러 가지 말들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오면서 또 가족을 돌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은퇴를 하고 있는 시점에 다가오면서 한 번쯤은 나의 노후 기간을 어디서 보내볼까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살다가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게 됐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은퇴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노후 기간을 정말 만족하고 황홀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살면서 나의 노후의 행복한 삶을 모색하며 나이가 들어갈 것인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문제 등 여러분들 모두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곳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은퇴 후에 복잡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내 처지에 알맞은 실버타운에서 들어가 편한 일상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 손주 돌보면서 자식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외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계획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주위에 은퇴하신 이 지인분들의 몇 가지 사례를 들춰보면서 나의 노후에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저 또한 가져보는 단 10분의 시간이 돼볼까 합니다. 먼저 은퇴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시는 그런 분들의 사례입니다. 아들만 둘이 있는데 다 출가를 시키고 부부 두 분이서 한적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과도 다시 어울리고 종교 활동도 하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혼자 남은 부인은 운전도 그동안에 남편이 다 해주고 살아왔기 때문에 못하고 자유롭게 어디를 가지 못하고 몸도 아프고 아들들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지금은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죠. 왜냐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검은머리 퍼뿌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평생을 같이 살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계속 생활에 오셨었던 그 터전에서 사셨더라면 혼자 남아도 외롭지는 않으셨을까요?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좀 더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을 보면서 노후에 혼자 될 때는 그 생활을 미리 짐작해 보면서 생각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노후 생활을 찾아 놔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언젠가는 혼자 나 홀로이라는 그러한 부분의 시간 찾으시고 예정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후 생활을 고향에서 시작할 때는 노후 생활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적응기 이후에 배우자의 간병기도 그 이후에 혼자 살아가는 기간도 분명히 있다는 점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 분명히 안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다면 멀티 해비테이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사는 주거 유형이라고 합니다. 고향에 정착하기 전에
주중에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농촌에서 살아가는 거주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 종종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식들과 함께 주말이면은 예전에 살고 있었던 고향의 집으로 내려와서 주말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주중에는 각자의 생활 방식으로 있어서 흩어지는 거. 자, 일단 그렇게 생활을 해보며 적응을 하고 확신이 서면 귀촌을 결정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KB금융경제연구소의 은퇴 후 이사를 하겠냐라는 설문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에 이사하겠다가 48.9%나 된다고 합니다. 어디로 이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전원주택이 43%, 아파트가 31%, 단독주택이 13%, 실버타운이 아직까지는 2%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은퇴 후에는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압도적으로 도시를 벗어나서 생활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롭고 또 자연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가지면서 텃밭이라도 가꾸고 싶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5명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나요?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전원 생활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바로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는 겁니다. 손주들을 봐줬으면 하는 자식들의 부탁을 외면한 채 마이 라이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외면한 채 실버타운에 입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마음이 무겁기는 하지만 살아보니 비슷한 나이의 또래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감대 형성도 좋고 의료, 건강, 문화, 체력 단련 시설까지 다 갖추어져 편하다고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혈연에 얽매여서 손주들을 키워주면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노후의 내 인생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노부부께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만족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말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버타운에 갔더니 웬 사람들의 말이 남의 집에 밥그릇 숟가락까지의 개수라든지 감 나와라 콩 나와라가 웬 소문이 그렇게 많으냐, 정말 노인들끼리 같이 있는 데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실버타운은 부자들만 간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나의 형편에 맞게 입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찾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그런 데가 대부분 다 지방 소도시라고요. 병원은 가까운 듯 하지만 멀다고요. 너무 적적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부분 잘 체크하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해외와 한국을 오가면서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부부들이 있으십니다.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고 계시죠. 역이민을 했다든가 또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열심히 살다가 은퇴 후에 한국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본거가 있는 한 곳에 나라를 두고, 즉 한국에 내 본거지를 둔다든가 아니면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나라에 본거지를 두고 다른 한 곳은 자식들과 함께 지내시는 그러한 경우, 혹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서 각각 독립체로 지내는 경우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망이라고 말하는 경우죠.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건강이 완전하게 허락된다는 전제 조건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비행기를 타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10시간 가까이, 10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만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는 그냥 평생 살아오던 집과 터전을 떠나지 않고 집을 몇십 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은 10여 년 주기로 교체를 하면서 살아가는 평생 안주형의 스타일의 노후 삶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간간히 자식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셔가겠다라고 해서 공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사는 그러한 사례의 노후의 삶의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 신세로 지내다가 결국은 수년 혹은 수십 년까지도 한 공간 한 건물에서 지내다가 노후를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다면 나의 노후의 생활터전에 대한 나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의 범주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 현실에서는 분명히 점점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양원이 나의 마지막 삶의 터전. 어떠신가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노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수많은 말을 들어오면서도 경제적인 내 주머니의 여윳돈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온 건 아닌지, 터전의 준비는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고 계셨는지, 지금 삶의 그 자리에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큰 그림의 준비로부터, 자, 큰 그림은 내가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큰 그림이겠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구체적인 준비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권해봅니다. 나의 살아온 시간, 돈, 인간관계에 맞는 나의 맞춤형 노후의 삶의 장소.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하시고 만족스러운 제2의 인생 2막의 삶의 터전 분명히 가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